네, 유튜브 광고 노출 전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광고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한번 살펴볼게요. 광고 품질과 게재 순위의 이제 관계인데요. 구글 애드 광고 시스템은 입찰에 참여하는 광고를 게재하는 검색이 실행될 때마다 광고 순위를 계산해서 광고 순위 계산에는 입찰가, 입찰 시점의 예상 CTR 측정치, 광고 관련성, 방문 페이지 만족도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반영을 합니다. 경쟁사의 광고 입찰가가 더 높더라도 경쟁사보다 키워드와 광고 관련성이 높으면 낮은 비용으로도 더 높은 위치에 게재될 수 있습니다. 광고 품질을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광고의 예상 클릭률, 광고의 이전 클릭 수나 노출 수를 부분적으로 이제 개선하면 가능하죠. 확장 소재나 기타 형식 등 사용자가 이전에 클릭한 광고의 노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조정하는 거죠. 검색과 광고의 관련성인데요. 광고와 사용자가 검색하는 내용의 관련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방문 페이지의 품질을 높여서 페이지와 관련성, 투명성, 탐색 용이성들을 향상시키면 클릭률이 높아지죠. 광고 게재 순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살펴보면 광고 게재 순위는 관련성, 클릭률, 해당 검색 결과 페이지의 확장 소재 또는 형식의 가시성 또는 가시도 같은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는데 게재 순위는 총 6가지로 결정이 됩니다. 입찰가는 광고 클릭 1회 지불할 의사가 있는 최대 금액으로 광고주가 최종적으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은 입찰가보다 낮고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얼마의 입찰가를 딱 넣으셨잖아요. 아니면 최종 예산을 넣으실 수도 있어요. 보통 이제 하루 예산을 넣으시는데 이제 유튜브에서 계속 얘기를 합니다. 요거 한 2배 정도 더 올리시면 도달이 더 높아질 수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꾸 묻죠. 그래서 이제 입찰가를 좀 더 올려놓으면 우리가 더 최적의 광고를 노출시켜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기도 합니다. 광고 및 방문 페이지 품질인데요. 광고 및 광고와 연결된 웹사이트가 고객에게 얼마나 관련성이 높고 유용한지를 확인해서 품질 평가 점수를 수치화하고 이 점수는 이제 구글 애드 계정에서 직접 모니터링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광고 순위 기준인데요. 광고 품질, 게재 순위, 사용자 신호와 속성, 검색 주제 및 특성, 관련 입찰 이런 것들에 따라 다르고요. 이 부분은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입찰 경쟁력은 동일한 게재 순위를 두고 경쟁하는 두 광고가 비슷하면 각 광고가 해당 게재 순위에 낙찰될 가능성이 유사합니다. 사용자의 검색 문맥도 보는데요. 사용자가 입력한 검색어, 검색 당시 사용자 위치, 사용자의 게재 유형, 기기 유형, 또 검색 시점, 검색어의 특성, 페이지에 게재되는 다른 광고나 검색 결과, 다른 사용자의 신호나 속성 같은 걸 고려합니다. 광고 확장 소재 및 다른 광고 형식의 예상 효과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전화번호, 사이트의 특정 페이지와 연결되는 링크 등 광고 확장 소재 및 기타 광고 형식이 광고 시작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서 점수화합니다. 자, 광고 순위 기준을 보면 광고 품질이 이제 먼저 영향을 미치는데요. 소비자를 위한 고품질 광고 경험을 유지하기 위해서 품질이 낮은 광고는 기준이 조금 더 높습니다. 광고 게재 순위는 이제 검색 결과 상단에 게재되는 광고가 이제 하단에 게재되는 광고보다 기준이 더 높기 때문에 고품질의 광고가 페이지 상단에 게재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또 사용자 신호나 속성인데요. 사용자의 위치와 사용자가 사용하는 기기를 포함한 사용자의 속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색 주제 및 특성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요. 사용자가 검색어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가령 이제 결혼식 관련된 검색에 대한 기준은 사진 촬영 강의 관련된 검색 기준과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관련 입찰은 관련 쿼리에 대한 입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검색어가 자동차 보험에 대한 광고인 경우에는 자동차 보험, 충돌 보험 이런 것들을 이제 노출시켜 주는 거죠. 네. 도달 범위와 게재 빈도라는 게 있는데요. 도달 범위, 리치와 프리퀀시는 사실은 유튜브에만 쓰는 건 아니고요. TV 광고에서 오랫동안 활용했던 그런 겁니다. 도달 범위는 몇 명한테 도달이 됐는가, 그죠? 대한민국에 이제 뭐 여성만 타겟으로 한다, 20대 여성만 타겟으로 한다. 근데 뭐 20대 여성이 한 100만 명이라고 예를 들어 한다 그러면 그중에 이제 얼마의 비용을 넣었을 때 그 인원 중에 몇 퍼센트에 도달할 수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광고할 때 이제 따져야 될 항목이죠. 그다음에 게재 빈도는 한 사람한테 몇 번을 노출시켜야 되는가, 뭐 그런 게 있어요. 사실은 광고를 한 번만 보고 그 제품에 이제 관심을 갖는 사람도 물론 있겠죠. 근데 사실 그런 경우에는 그전에 그 제품에 대한 이해도가 있었을 거예요. 처음 보는 광고다, 처음 보는 제품이다 그러면 이제 여러 번 이제 반복해야 광고 효과 또는 구매 의욕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조회율은 노출 대비 동영상 광고 유료 조회수 비율을 말하고요. 노출수가 1000회인 광고의 유료 조회수가 10회라면 조회율은 1%가 되는 겁니다.
배너 광고의 클릭률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고요. 이를 바탕으로 유튜브나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의 동영상 캠페인의 가치를 추적할 수 있죠. 입찰 전략을 보면 조회당 비용이 있는데요. 시청자가 동영상을 30초 지점, 동영상 30초 미만인 경우에 전체를 시청하거나 동영상 또는 배너 등과 상호작용할 때 지불하는 비용을 말합니다. 타겟 전환당 비용은 전환당 비용이 목표값 수준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전환수를 늘려주는 그런 전략을 말하고요. 타겟 광고 투자 수익은 전환 가치를 기준으로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전략으로 전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특정 광고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입니다. 요거 우리 앞에 메타 할 때도 설명을 드리긴 했지만 이게 무슨 소린가 하면 전환 가치를 높이는 동시에 특정 광고 수익률을 높이는 전략이라는 건 클릭을 했을 때 매출이 올라올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클릭으로 사람들이 구매까지 이루어질수록 만드는 게 로아스입니다. 그래서 클릭을 했는 그러니까 이걸 클릭하고도 매출과 이어지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한테는 노출을 제한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전환수 최대화는 CPA를 고려하지 않고 예산 전체를 이용하면서 전환수를 최대한 늘리는 전략입니다. 이런 전략을 하면 여러분한테 비용을 좀 더 추가하시면 더 효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가 되겠죠. 전환 가치 극대화는 전환 가치를 기준으로 캠페인을 최적화하는 전략이고요. 로아스 목표 없이 예산 전체를 지출한 경우에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얼마가 들어도 판매가 될 수 있는 사람한테 예를 들어 100 원짜리를 판매하는데 광고 비용이 1,000 원이에요. 그래도 집행을 하겠다는 거죠. 네. 타겟 광고 투자 수익은 100 원을 팔면 100 원을 넘는 광고비에는 소진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고요. 향상된 CPC 입찰 기능은 수동 입찰가의 자동 조정을 통해서 전환수를 최대한 많이 발생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클릭수 최대화는 일일 예산을 설정하기만 하면 예산 내에 클릭이 최대한 많이 발생할 수 있도록 구글에서 입찰가를 자동으로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수동 CPC 입찰은 최대 CPC 입찰가를 직접 관리하는 전략입니다. 타겟 노출 점유율은 유튜브 검색 결과 페이지 절대 상단이나 페이지 상단, 페이지 어디에나 광고가 되도록 입찰가를 자동으로 설정하는 겁니다. CPM은 이제 유튜브나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에서 발생한 노출수를 기준으로 비용이 청구됩니다. TCPM은 노출 1000회당 지불할 비용이 있는 평균 금액을 설정하는 입찰 전략으로 캠페인의 평균 CPM을 설정한 타겟과 같거나 더 높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CPM은 전부 1000회당 비용 기준이에요. VCPM, 액티브 뷰 1000회 노출당 비용 입찰로 1000회 노출 가능 노출에 대한 입찰가를 제시하고 최소 1초간 화면에 광고의 50% 이상이 게재되는 경우에 지불이 됩니다. 자, 트루뷰 동영상 캠페인은 조회 1회에 대해서 지불할 최대 금액을 입력하는 전략입니다. 자, 구글 에즈의 잠재 고객 관리자라는 걸 활용하는 게 되게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잠재 고객 관리자는 잠재 고객을 세그멘트로 분할해서 타겟에게 활용하는 도구를 말합니다. 구글 에즈에서 도구 공유 라이브러리 잠재 고객 관리자에서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내 세그먼트, 잠재 고객, 맞춤 세그먼트, 합성 세그먼트, 데이터 통계, 데이터 소스 설정 이런 메뉴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트 태그, 앱, 서비스 제공업체, 유튜브 채널과 같은 이런 잠재 고객 소스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모니터링해서 설정한 잠재 고객 소스를 기반으로 전부나 공통 부분만을 연결을 해서 다양한 세그먼트를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잠재 고객 관리자에서 만들어진 잠재 고객 세그먼트는 광고 그룹을 설정하는 과정에 사용자 기반의 잠재 고객 세그먼트에서 불러와서 또 별도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미리 이제 등록했던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불러와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잠재 고객 관리자 메뉴에서 이제 내 데이터 세그먼트라는 메뉴는 웹사이트, 유튜브 등에서 내가 추가한 잠재 고객의 소스입니다. 잠재 고객 세그먼트에서 추가한 잠재 고객 소스를 기반으로 해서 내 데이터로 구성된 새 분류 기준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잠재 고객 세그먼트 표를 사용해서 분류 기준을 검색, 정렬, 필터링, 라벨, 전용, 삭제, 그룹화해서 데이터 세그먼트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최적화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요렇게 여기 소스를 추가할 수 있어요. 플러스를 누르면 웹사이트 방문자를 사용하실 건지, 앱 사용자를 하실 건지, 유튜브 사용자를 할 건지, 고객 목록을 가져오실 건지, 구글 애널리티스랑 연결할 건지, 아니면 맞춤 조합으로 내 데이터 세그먼트를 활용할 건지 이렇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 잠재 고객 메뉴 두 번째 있는 거예요. 요거요. 네. 맞춤 세그먼트 내 데이터 맞춤 분야 및 세부 인구 통계 제외 인구 통계 옵션 등을 통해서 사용자가 임의로 생성할 수 있는 데이터입니다. 광고 집행 시에 활용할 수 있죠. 여기서 플러스를 누르면 여기 이제 사용 중인 데이터가 나오고 뭐 이렇게 타겟팅 하신 거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노출수 얼마 그러면 여기서 잠재 고객 이름을 추가를 하시면
여기서 이제 원하는 데이터로 별도의 잠재 고객 타겟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세 번째 맞춤 세그멘트는 사용자의 관심사나 구글에서 검색한 키워드를 바탕으로 타겟 그룹을 관리하는 메뉴인데요. 디스플레이, 디스커버리, 주메일, 동영상 캠페인에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특정 키워드, URL, 앱을 추가한 맞춤 세그먼트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구글 에즈에서는 캠페인 목표와 입찰 전략을 기반으로 신호를 해석해서 도달 범위, 구매 고려도, 실적 중에 하나에 초점을 맞춘 잠재 고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플러스를 눌러서 새 맞춤 고객의 세그먼트 이름을 넣고 다음 관심 분야에 구매 의도가 있는 사람 또는 구글에서 다음 검색어를 하나라도 검색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맞춤 타겟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합성 세그먼트예요. 상세한 인구 통계, 관심 분야 등 여러 가지 세그먼트 속성을 교차해서 타겟팅 세그먼트를 표현하는 캐릭터라는 걸 생성을 합니다. 사용자의 배경, 요구사항, 목표에 따라 다양한 캐릭터를 무제한으로 만들어서 적시에 원하는 고객에게 타겟팅하는 방법이죠. 주택 소유 같은 상세한 인구 통계, 생애 주요 이벤트, 내 데이터, 세그먼트 등 모든 기준으로 결합이 가능하고요. 예를 들어서 아웃도어 에어가예요. 이 사람을 이제 관심 분야 세그먼트에서 찾았어요. 또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구매 의도 세그먼트에서 찾았어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SUV 광고를 타겟팅하는 경우에 구매 의도 세그먼트와 관심 분야를 교차한 합성 세그먼트를 만들면 자동차를 구매하려는 아웃도어 에어가를 대상으로 자동차 광고를 타겟팅할 수 있겠죠. 이렇게 세그먼트를 선택하고 또 세그먼트를 선택해서 합성하는 거죠. 자, 그다음에 데이터 통계입니다. 잠재 고객 통계에서 구글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사용해서 잠재 고객 세그먼트의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중요한 패턴과 기회를 파악하는 방식입니다. 관심 분야 카테고리, 구매 의도 카테고리, 연령, 성별, 지역, 기기, 구매 의도, 관심 분야 등을 기준으로 데이터로 구성된 세그먼트를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인구 통계, 위치, 기기 등을 바탕으로 이렇게 세그먼트를 할 수 있죠. 구매 의도, 그다음에 관심 분야 세그먼트 이렇게 선택해서 원하는 타겟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데이터 소스예요. 잠재 고객과 세그먼트 데이터를 끌어온 경로를 보여주는 메뉴죠. 전체 사이트 태그는 웹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웹사이트를 방문한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하는 거고, 구글 애널리틱스는 구글 애널리틱스에서 기본으로 제공되는 잠재 고객 세그먼트를 가져와서 구글 에즈에서 잠재 고객에 도달하는 방식입니다. 유튜브는 이제 광고주 채널을 시청하는 광고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하고 동영상 광고를 시청한 후에 액션을 추적하여 클릭 유도 문구 오버레이로 클릭을 유도할 수 있는 거죠. 구글 플레이는 현재 앱 사용자나 인앱 사용자를 기반으로 데이터 세그먼트를 만드는 겁니다. 앱 애널리틱스는 타사 앱 분석 서비스 제공업체 파이어베이스를 포함해서, 이건 자사죠. 자사의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 SDK를 연결해서 앱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입니다. 고객 데이터는 고객이 구글 검색, 유튜브, 지메일 등 구글 서비스에서 탐색할 때 고객에게 광고가 게재되도록 연락처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스를 이렇게 구글 애널리틱스나 유튜브나 여러 가지들을 이렇게 선택해서 광고를 연동시킬 수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유튜브 리마케팅이고요. 요거는 이제 유튜브 시청자 세그먼트로 이 명칭이 바뀌었다고 했고요. 이거는 우리 그전 계정 전 책에서도 요렇게 표시를 했고, 요거는 당분간 병행돼야 될 것 같아요. 리마케팅이라는 용어가 워낙에 유명해서 요건 같은 거다. 이제 활용하시고 시험에도 리마케팅이라고 출시가 되고 있으니까 같이 함께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리마케팅이라는 것은 이제 유튜브에서 상호작용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다시 광고를 노출시키겠다, 이런 뜻이죠. 구글 에즈 계정 하나에 최대 10,000개의 유튜브 채널을 연결할 수 있고요. 하나의 유튜브 채널에 최대 300개의 구글 에즈 계정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또는 비디오 리마케팅 목록을 만들 수 있는 항목은 채널에 동영상 조회한 사람, 구독한 사람, 특정 동영상을 조회한 사람, 채널 홈페이지를 방문한 사람, 채널에 동 동영상을 광고로 조회한 사람, 채널의 동영상을 좋아하는 사람, 특정 동영상을 광고로 조회한 사람, 채널의 동영상을 제재 목록에 추가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한테 광고를 합니다. 초기 목록 크기에서는 최근 30일 사이에 내 채널에서 활동한 적이 있는 사용자의 목록을 만들 수 있고, 빈 목록으로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비디오 리마케팅으로 생성한 목록은 GDN 광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GDN은 구글 디스플레이 네트워크를 말하죠. 배너들 이렇게 다른 웹사이트 같은 데 있는 거, 거기에 광고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리마케팅 도구 프로세스를 보면 이제 왼쪽에 도구를 선택하셔서 데이터 관리자에서 여기서 이제 운영하시는 채널을 연결하시면 됩니다. 유튜브 계정을 연결해서 채널 이름,
네, URL을 입력하고 연결할 채널을 선택합니다. 그중에 이제 유튜브에서 구글 애즈로 어떤 걸 가져올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뭐 조회수를 다 그대로 가져올지, 유튜브의 시청자 세그먼트를 가져올지, 사용자 참여를 가져올지, 보통 이제 다 선택을 하시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되고, 이제 별도의 태그를 심을 필요 없이 그냥 계정 하나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다른 것보다 훨씬 더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잠재국의 관리자에서 연결을 한 다음에 여기 이제 세그먼트 이름을 적고 유튜브 채널에 유튜브 계정을 연결하고, 연결된 계정은 도구에서 데이터 소스에서 유튜브에서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도달 범위 플래너라는 게 있는데요. 도달 범위 플래너에서는 유튜브와 동영상 파트너 사이에 또는 앱에 광고를 게재하는 도달 범위 기반 동영상 캠페인을 정확하게 설정할 수 있는 계획 도구고요. 도구에서 어, 도구에서 계획에서 도달 범위 플래너를 클릭해서 플러스를 누르면 이제 계획을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와 유튜브 및 기존 TV 옵션이 있는데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는 유튜브만 아직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희망하는 날짜, 원하는 인구 통계와 사용 예산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유튜브 미디어 계획 세우기에서는 여기요. 네, 잠재국에게 카테고리, 타겟 사용자가 선호하는 묶음인 라인업, 그다음에 기기, 게재 빈도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캠페인에서 목표에 따라 광고 유형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원하는 설정 값을 입력한 후에 예측 보기를 클릭하면 이런 결과가 대충 이렇게 노출이 돼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어느 정도의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자, 타겟팅 타겟층, 도달 빈도, 평균 게재 빈도, 총 CPM, 도달 범위당 비용 등을 확인할 수 있는데 도달 범위 플래너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 한 2.7억 정도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나오겠죠. 여기서 이제 TRP, GRP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이제 GRP라고 보통 이제 TV 광고에서 부르는데 타겟층 도달 범위 비율과 평균 게재 빈도를 곱해서 계산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미디어 계획이 게재 빈도 1회 설정으로 타겟층 10%에 도달하면 TRP가 10이 되고요. 모든 사용자가 아니라 타겟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GRP랑은 좀 다르게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타겟 평점당 비용이라고 해서 CPP라는 게 있는데 캠페인에서 TRP 1점을 달성하기 위해서 지출한 금액으로 총 비용을 TRP로 나눈 값으로 계산이 됩니다. 이게 TV 광고 방식에서 사용됐던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얼마의 예산으로 몇 명에게 노출되는가,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관건인 거고, 여기서 이제 전체 타겟의 몇 퍼센트에게 도달이 됐는지, 그다음에 1인당 광고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이 TLP라고 하는 것은 이 타겟 도달 비용 1회 이상인 사람이 35.5%인데 중복돼서 빈도가 한 6번 정도 노출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계산하면 TLP가 220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인구 조사 CPP는 TRP, 요거 TRP를 1점을 올리기 위한 비용이에요. 그래서 2.7억을 220으로 나누면 나오는 숫자고요. 자, 그다음에 지금 인구 조사 대상으로 요 타겟은 5,168만 거의 뭐 전 국민한테 이제 노출이 되는 건데 이 중에서 35%만 타겟에게 1회 도달이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834만 명한테 도달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예산 2.7억을 써서 35%, 35.5%니까 1,834만 명한테 도달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도달당 비용이 15원이다. 이렇게 계산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그래프는 이제 그 우리가 TV 광고 썼을 때 했던 걸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도 직접 하실 수가 있다는 게 되게 놀라운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 제가 광고 회사에 있을 때는 요거를 각 그 대형 광고 회사들이 개발을 해서 본인들의 데이터를 가지고 했는데 유튜브가 이제 전 세계적인 이제 글로벌 플랫폼이 되다 보니까 방대한 데이터를 그냥 여러분 개인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누구나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를 이렇게 읽어내실 수 있도록 좀 훈련을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미디어 도달 범위 플래너 활용할 할 때 이제 알 수 있는 정보는 유튜브나 구글 동영상 파트너 사이트 광고 도달 범위 게재 빈도 기출을 계획할 수 있어요. 사실은 전체 유저들한테 얼마의 금액이 나갈지를 요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야지 그냥 감으로 뭐 돈이 얼마가 있으니까 얼마를 쓰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프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광고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요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광고주한테 역으로 "이 정도의 예산이 충분하겠다. 뭐 부족하지만 요 정도는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죠. 광고 형식이나 예산 할당을 선택하거나 맞춤 미디어를 계획할 때 유용하고요. 캠페인 유형의 다양한 조합을 만들어 효과를 비교할 때도 필요하고 선택한 미디어 계획의 상세한 도달 범위나 인구 통계, 기기 통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브랜드 광고 효과, 브랜드 리프트 측정하기가 있는데요.
클릭수, 노출수, 조회수 같이 이제 이렇게 이런 것들을 직접 우리가 아까 데이터로 확인할 수 있었잖아요. 이게 구글 광고를 통해서 퍼포먼스 성과를 내는 거죠. 일반적으로 구글 키워드 광고는 검색을 해서 그걸 눌러서 들어가서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에 퍼포먼스 광고라고 불러요. 그런데 유튜브는 좀 다르죠. 유튜브는 영상을 봤는데 영상을 보고 굳이 클릭을 해서 들어가서 결제를 하지 않아도 그 브랜드에 대한 인지도나 호감이 증가할 수 있어요. 그래서 브랜드 광고 효과 측정에서 제품이나 브랜드 수준에 대해서 브랜드 인지도, 고려도 이런 항목을 측정하고 싶겠죠. 아무나 해 주는 건 아니고 이 질문을 통해서 선호도 같은 거 조사합니다. 통상 우리가 TV 광고 같은 거 4대 매체 광고를 할 때는 광고 이후에 광고 인지도 조사를 별도로 비용을 내고 하는데, 이건 이제 유튜브에서 비용을 어느 정도 낸 사람들한테, 광고주들한테 이런 브랜드 인지도 조사를 서비스로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 해 주는 건 아니고요. A, B, C 국가 기준에 따라서 다른데 우리나라는 C 국가에 해당되고요. 한 8천만 원 정도 예산을 집행을 하시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네, 브랜드 광고 효과 측정 방법에서 이제 구글 애드의 목표 아이콘 섹션 메뉴에서 측정 드롭다운 광고 효과 측정 더하기 버튼을 클릭해서 진행할 수 있고, 광고 효과를 직접 구글 애드를 통해서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방식 모두 광고를 통해서 브랜드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입찰을 통해서 구매한 인스트림이나 범퍼 광고에는 적용할 수 있고, 아웃스트림이나 인피드 동영상 광고에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 브랜드 광고 효과 측정하는 방법에 아까 말씀드린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가 질문을 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유튜브 서치 업리프트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광고를 본 다음에 두 개의 랜덤 그룹을 설정해서 한쪽에는 해당 광고를 보여주고 다른 그룹은 관계가 없는 광고를 보여준 다음에 사용자의 의견을 조사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글 검색해서 이 사람들이 실제로 검색창에 검색을 했는지를 바탕으로 브랜드와 연관된 키워드를 통해서 데이터 흐름을 파악해서 이 사람이 인지도가 많이 올라갔구나, 이 광고가 효과가 있구나 없구나, 이런 걸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큰 캠페인을 할 경우에는 이런 브랜드 리프트 서베이나 브랜드 유튜브 서치 업리프트 리포트를 아마 대행사 통해서, 요건 퍼포먼스 마케팅을 진행하는 대행사를 통해서 구현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하긴 좀 힘들고 금액이 좀 많은, 예산이 좀 많은 광고를 집행하는 그런 광고주라면 이걸 빼놓지 않고 에이전시랑 협의를 해서 한번 테스트 해보셔도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유튜브 비디오 빌더인데요. 이게 이제 지금 뭐 이렇게 유야무약을 하지만 일단 있어요. 브랜드가 보유한 이미지나 텍스트만으로 15초의 동영상 광고가 가능한 도구고요. 구글 애드 계정이 있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고, 구글 애드 동영상 만들기입니다. 공식 명칭은 그렇고요.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 메뉴가 따로 빠져져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되는지일까요? 네. 유튜브 여러분 구글 애드 계정으로 들어가시면 이렇게 동영상 만들기로 들어가요. 저희 링크를 그대로 타고 들어가시면 이렇게 간단한 것들을 이렇게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광고주들이 이 영상 만들기 좀 어려워하는 광고주들 대상으로 만들어져 있죠. 자, 그 다음에 교차 미디어 도달 범위라는 게 있는데요. 유튜브와 TV 캠페인을 같이 집행하는 경우에 TV 단독 캠페인 대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얼마만큼 추가 도달을 확보했는지 이걸 검토하는 기능입니다. TV 시청 조사 기관인 AC 닐슨의 자료와 연동돼서 검토할 수 있고, 현재 우리나라 구글 애드 관리자에서 이제 도입을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목표에 보면 측정의 교차 미디어 도달 범위라는 메뉴가 보여요. 여기 보시면 교차 미디어 도달 범위가 보이죠. 여기서 해보고서를 해서 한국, 여기서 디지털 동영상만, 디지털 동영상 플러스 TV, 현재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디지털 동영상만 할 수 있고, 이렇게 캠페인을 불러와서 연결해서 보고서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있습니다. 네,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다음 중 특정 분야의 구매 의도가 매우 높은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할 수 있는 타겟팅은 뭔가? 1번 리마케팅, 2번 인구 통계, 3번 주제, 4번 구매 의도. 구매 의도죠. 구매 의도를 체크해서 그 사람들한테 광고 노출할 수 있어요. 리마케팅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이건 구매 의도가 높은지 아닌지 알 수 없고, 우리 웹사이트나 우리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관심이 있었던 사람들한테 노출시키는 방식이에요. 구매 의도랑은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365 기출보건 이벤트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시험을 보신 다음에 문제를 까먹기 전에 간단하게 저희한테 제보를 해주시면 저희가 소정의 선물 드립니다. 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